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 구분지상권을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특수지상권에 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에서 뭘 배웠었죠? 구분소유를 배웠었죠? 구분소유. 그렇죠? 구분소유를 배웠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의 지하,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통의 지상권은 건물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뿐만 아니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설정할 수 있으나 구분 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구분 지상권은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설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제3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의 승낙이 있어야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구분 소유에 해당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을 위해서 구분해서 그거에서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는 수목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수목은 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관계 있는 경우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법정지상권. 우리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죠. 이 부분. 다 설명을 했는데 이 법정지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여러 가지 관련된 업을 하실 때는 이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자세하게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하시기로 하시죠. 자, 305조는 전세 건물이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366조는 저당 부동산이죠. 가담법, 민목법. 이 네 가지 경우에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죠. 동일한 땅에 동일한 소유자의 땅과 동일한 소유자의 건물이었다가 이것이 각각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서 달라진 경우에 이 값이 을에게 갔다 할지라도 이 땅의 건물의 주인은 땅의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을 법정 지상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이거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시간에.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의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당연하죠. 다르게 되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사람이 자기 땅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이미 언급을 했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있어버리면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이 소유자가 달리됨으로써 권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관습상의 관습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에 속할 것, 방금 있었죠? 그 요건, 거기에 해당되는 판례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였던 경우,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한쪽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 벌써 전제가 어긋나죠.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한 거에다가 건물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인 경우. 그럼 이건 뭡니까? 벌써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겠죠. 다른 부분은 읽어볼 필요가 없겠죠.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읽어보셔야 되지만 여기서 키 포인트는 뭡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이 요건에 관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키 포인트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할 것.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어떻게 된다? 동시에 있어야 된다. 따라서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것은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는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어도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며, 그랬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않으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후에 개축, 증축, 건물, 멸실, 철거 후에 재축,
다시 진 경우, 신축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건물 또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지상권은 인정이 되지만 어디까지? 동일성을, 옛날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판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있었던 건 아니고 건축 중이었어요. 건축 중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게 아니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축 중이었는 경우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면 그거는 뭡니까?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규모라든가 정도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경우 그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미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짓고 있었지만 그 지은 상태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다? 지상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경매가 실행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라든가 가담법상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에만 성립이 된다. 자, 관습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되고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87조라고 이야기했죠. 다만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가 뭐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존속기간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약정기간이 없는 걸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 시간에서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수지상권에 관한 내용만 발췌를 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지료협의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하겠죠.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양도와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토지가 있고 이게 이제 지상권이 성립이 된 거죠. 지상권이 인정이 된 경우 이럴 경우에 토지가 다시 갑에서 을로 갔다. 이렇게 토지가 소유가 바뀐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상권자가 대항할 수 있겠죠. 대항 가능. 그 다음에 180조 단서에 의해서 187조 단서에 의해서 처분하면 등기를 하여하며 등기 없이 처분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항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건물을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관습법에 의해서 187조에 의해서 당연히 취득하지만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등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제3자한테 처분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3자가 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의해서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을 청구한다. 이건 뭡니까? 대의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의행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는 그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땅의 소유자 갑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 갑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건물이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갑이 자기가 이 을에 대해서 건물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양도된 경우네요.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물건이므로 취득 당시에 토지 소유자 외에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을 뿐이지 자, 이것을 토지 소유 유해자 외에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건물이 양도된 경우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서 공부합시다. 자, 대지 소유자 갑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 을이 자, 지상권을 취득했죠? 지상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함이 없이 자, 등기 없이 이것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건물에 관해서 건물을 취득했죠. 건물에 대해서. 자, 이 을에 대해서 이런 경우 어떡하냐라고 하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지상권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등기하지 않고 비형에게 처분할 경우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을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후에 비형에게 그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자기가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상권 설정에 관한 등기를 이 사람에게끔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병은 을을 대신해서 갑에게 대하여 법정 지상권 설정 등기를 을에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자기에게 하는 건 아니죠.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케이스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설명합니다. 땅 소유자인 갑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기를 하지 않냐고 병에게 처분한 경우 이 병과 갑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에 이 병은 을과의 뭡니까? 이 지상권 관한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받은 거기 때문에 역시 이 지상권에 관한 건물의 을은 병이 여전히 지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그런 권리를 병이 갖기 때문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을에게 등기를 하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 자기한테 하라고는 아니고 일단 을로 하고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을에게로 등기를 해주도록 하는 그러한 대위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또 얘가 나오네요. 자, 토지 소유자 갑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소유자 을이 지상권 설정 등기 없이, 아까 지상권이 그 전이 있지만 등기 없이 이것을 건물만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 갑이 병에 대해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지상권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이므로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음. 이미 다 언급되었던 판례죠. 따라서 갑은 비용에 대해서 불법 점유를 전제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으나 지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관한 청구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지료는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상대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 앞에서 배웠죠? 이런 경우에 지상권도 있고 등기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병은 을을 대신해서 갑으로 하여금 을에게 다시 등기를 하게 하고 다시 자기한테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판례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건축을, 자, 갑의 소유자인데, 이 을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것을,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자, 병은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처음부터 땅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가 아니라 갑과 을의 별개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동일한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하나가 타인 명의로 신탁된 경우, 우리가 뭐죠? 명의 신탁 뭡니까? 타인 명의죠. 똑같아요. 이 경우가. 어차피 실질적으로 갑과 이 땅과 건물은 실질적으로 갑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실질적으로 같다 할지라도 명의 관계, 명의 신탁에 의해서 이거는 남의 이름으로 됐기 때문에 남의 걸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지와 건물을 양수하고, 갑에서 을로 두가 양수를 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가 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자, 비형에게 가버렸습니다. 격려하고 그 후에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여도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건 뭡니까? 등기를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다, 안 속한다를 알 수가 없다. 라고 하기 때문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소유에 속하는 한 미등기의 무고가 건물 신축자에게도 관습상의 범석지상권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면 역시 미등기 무고가 건물도 속한다고 하는 거죠.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토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 당시에 이미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면 그 토지의 매수인이 건축 행위를 승낙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은 장차 철거에 대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예상하면서도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에 의한 간섭상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땅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땅을 산 사람이 너 건물 짓지 마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땅과 건물을 다 팔아먹으면서 권리를 포기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계속해서 지었다 할지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담보를 위해 대지상의 가등기가 격려된 후에 자, 여러분들 갑이 돈을 을한테 꾸면서 을 앞으로 이 땅을 넘겨줄 수도 있는 가등기를 해놨습니다. 가등기가 격려된 후에 아직 집이 없죠. 현재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 대지 소유자가 즉 갑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거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역시 갑의 소유자가 되지만 뭐다? 이미 가등기 할 때보다 나중에 진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 나중에 이제 이 갑이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래서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왔다? 땅의 소유권은 을로 와버렸습니다. 건물은 누구 걸로 왔다? 갑한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지상권이 인정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 인정해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갑은 가등기를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돈을 갚지 않으면 을한테 이 땅의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갑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 이걸 인정해 줘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을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갑한테 노란한 거죠. 갑은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다음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거는 이제 매매, 증여, 교환,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상 공매, 공유물 분할, 기속재산의 불화 등의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만 환지처분의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환지처분은 뭐죠? 여기 있는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땅을 뺏기는 대신에 다른 데 있는 지역의 땅을 받는 거. 이것이 환지처분입니다. 그래서 땅 원래 그 위에 있는 땅과 건물에 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땅을 거기 있는 땅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땅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의 토지가 공유가 뭐냐면 공유의 토지가 공유물 분할에 의해서 1인의 단독 소유로 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나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인정하면 마치 토지 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 행위에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그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 땅이 누구 땅이냐면 갑과 을의 땅입니다. 공동명이에요. 갑과 을의 공동의 명인데 자, 갑이 이 건물에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의 명입니다. 그럴 경우에 갑의 명인데 이런 게 건물의 소유에 서 자, 갑이 자기 건물을 지었죠. 그런 경우에 이 토지에 관해서 이 갑이 이 토지 지분만을 병한테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이 성립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 을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죠. 을이 뭡니까? 갑이 을에 관한 권리까지 다 병역이 처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정 지상권은 인정이 안 된다. 왜? 그걸 인정해주게 되면
다른 사람, 다른 공유자, 의뢰 공유자의 처분 행위까지 갑이 알아서 병한테 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누구 권리가 침해되죠? 이 의뢰 권리가 침해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 공유물의 땅에다가 자기가 건축물을 신축해서 그거를 지어놓고 자기의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좀 지루하시죠? 판례가 너무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경매를 받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쓸데없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된다고 믿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또는 된다고 해서 아무도 안 달라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건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까 당신 나가 라고 이렇게 내쫓아서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자, 가정합시다. 이 땅이 있고 이 건물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값은 원래대로 어떻게 받을까요? 어느 정도 제값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 땅을 경매받고 이 건물 철거시켜버리면 되니까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라고 보게 되면 이 땅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계속 내려가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게 달라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웃기만 하면서 이 땅값을 헐값을 받습니다. 예컨대 뭐 한 30% 받는다고 가정합시다. 받고 나서 이 집주인한테 갑니다. 당신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까 나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 자, 법이 이래이래해서 판례가 이래이래해서 당신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되니까 나가주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서 건물 철거하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까지 철거하려면 뭡니까?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겁니다. 사정합니다. 아,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이 건물을 내가 싸게 팔 테니까 좀 사주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면서 오히려 돈을 건지기 때문에 좋고, 이 사람은 이 건물이 예컨대 한 1억 짓는 들어가는데 1억이 되는데 이것을 한 돈 1,000만 원에도 판다. 그러면 1,000만 원 사버리죠. 그러면 땅도 싸게 살고 집도 싸게 살고, 이거 통째로 어떻게 됩니까? 싸게 사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권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판례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이 생겨라고, 이게 되겠다, 성립이 되겠다 안 되겠다, 감이 생겨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 이전되기가 격려하고 건물의 소유는 매도인의 명의로 남아있어서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경우는 양자 사이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건물 철거 특이하게 없을 것. 철거를 특이하게 버리면, 건물을 특이하게 체결한다고 하면 이건 법정지상권을 뭐다? 포기한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건물 철거를 포기하는 특이하게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미 분묘기지권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남의 땅에다가,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인정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의 땅에다가 몰래 묘를 썼습니다. 이렇게 묘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모시기한 정도의 땅 주변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다?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그래서 남의 땅에서 이걸 했지만 이것이 지상권이 인정이 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땅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자기가 팔아먹은 거죠. 그런 경우는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땅을 매매계약을 임야를 팔면서 매수자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산소는 어떡할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래 그거 내가 옮겨줄게 라고 하면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분묘기지권이다.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남의 땅에다가 승낙을 얻어서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승낙 없이 설치했지만 20년간 평온 공헌하게 점유해서 시효취득한 경우, 이거는 자주 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그 땅을, 그 산을 자기 거라고 믿고 하는 건 아니고 남의 산이지만, 자, 남의 산이라고 믿는 건 뭐죠? 타주 점유죠. 자주 점유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묘에 관해서는 내가 계속 분묘를 하겠다, 봉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하는 경우는 시효취득은 되지만 이것은 자주 점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아까 방금 설명드렸죠. 설치하다가 땅 이마를 팔아먹은 경우, 그래서 별다른 특약을 안 한 경우는 역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 설치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냐라고 하는 건데, 자, 새롭게 하는 건 안 되겠죠. 자, 묘지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범위 내에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는데, 자, 새로 하는 건 안 됩니다. 합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이렇게 옛날 부의 묘입니다. 부의 묘에서 이렇게 분묘기지권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모가. 그래서 이 묘와 이 모를 부하고 합장을 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다시 묘를 파헤치고 이렇게 새롭게 서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평장. 이 똑같이 그 분별이 안 된 거예요. 묘라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땅에다가 평평하게 하는 거, 이런 경우도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고, 가묘, 가짜묘 인정이 안 되고, 암장, 몰래 갖다 묻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인정할 거냐에 해서 여기에서 정손이 인정이 되고, 그 나머지 자손들도 다 인정이 되고, 범위는 이 봉양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친다. 반드시 묘만 이렇게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 묘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공지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장, 암장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묘 자체가 공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지료는 무상 또는 유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건데 판례에 의하면 시효 취득한 경우,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아까 20년간 평안 공연하게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게 판례고요. 전속기간은 이거는 봉사가 계속되는 한 전속된다. 따라서 뭐 20년간, 30년간 이렇게 제한되는 건 아니고 그 분묘가 계속 전속해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찾아와서 인사드리는 한 계속해서 전속한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15년씩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요. 어찌됐든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은 전속기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후손들이 더 이상 그 묘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잡초가 묵어지고 나중에 폐허가 되고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정한 경우는 이제 공시조작을 해서 없앨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얄미워도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지상권에서 어떤 특정한 법정 지상권의 내용을 판례를 가지고 좀 아주 많은 판례를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판례를 가지고 좀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자꾸 판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겠다. 이거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 안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시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셨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나중에 혹시 경매를 받는다든지 그럴 경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